근데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자기가 아이여가지고 2인 남자를 만나서 이런 남자들이 자기를 끌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여자들이 있어.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자기가 피어가지고 제2인 남자를 만나서 제2인 남자들이 자기를 좀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극혐인 상황이죠, 사실상. 인스티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애 겁나 많이 해봤고 내린 결론이라는 글이에요. 연애를 겁나 많이 해보신 분께서 쓴 굉장히 진지한 글인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연애, 장기 연애, 연상, 동갑, 연하, 탐구 기질이 있어서 성격별, 외모별, 직업별 다 만나봄. 다정한 사람은 모두에게 다정해서 바람남. 무뚝뚝한 사람은 나한테만 잘해줘서 좋은데 막판에 예의 없어. 독립적인 사람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의존적인 사람은 매력이 없어. 주관이 뚜렷하면 싸울 때 절대 안 져주고 유들유들하면 자기 연민이 있어서 괴로움. 돈 잘 쓰면 모아둔 돈 없고 마이너스 통장 있고 잘 모으면 데이트 비용에 투자를 안 해. 똥차 벤츠 뭐 이런 거 진짜 다 의미 없고 정 연애하고 싶으면 내 결핍이 뭘까 생각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 만나면 됨. 여자든 남자든 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상당히 볼만한 글이 나왔네요. 제가 그 여성분들이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육각형남.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이 그 밸런스가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원하는 여성들 분명히 이런 육각형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남자를 찾다가는 이제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남자 찾다가 노처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 케이스를 예로 들면은 여자들이 보통 센서티브한 남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센서티브하고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 남자들이 답답한 걸 못 참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 남자들이 막 여자들끼리는 척하면 척하고 무슨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답답하잖아요. 눈치도 없고 되게 섬세하지 못하잖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웬만한 여자보다도 눈치가 빠릅니다. 척하면 척 알아들어요.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접니다. 진짜 눈치가 100단이에요.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진짜로 비교가 안 돼. 근데 대신에 어떠냐? 저는 그만큼 깐깐합니다. 그만큼 깐깐하고 예민해요. 근데 여자들이 또 뭐야? 센서티브한 남자를 원하면서 눈치 빠른 남자, 센스 있는 남자를 원해. 저 센스도 굉장히 있어요. 센스도 굉장히 있고 뭐 여자친구 옛날에 막 연애하고 하면은 여자친구가 필요한 거 뭔지 다 제각제각 알아채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딱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 해주고 센스도 굉장히 있는데 그만큼 저는 예민합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걸로 예를 들면은 E가 강한 사람은 I 쪽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I인 사람은 E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남자가 센스도 있기를 바라면서 예민한 남자를 또 극혐해요. 남자가 왜 이렇게 예민해? 이지랄 떨어. 근데 센스 있는 남자들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센스가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남자들은 대신에 예민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뭐를 못 견디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어. 세상에 다 좋은 건 아예 없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인 말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그냥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야식을 먹으려고 해. 야식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날씬한 몸은 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밤새서 게임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아침에 상쾌한 아침을 포기한 거잖아. 항상 인생 자체가 이럽니다. 진짜 뭐든지 다 좋은 거는 없어. 그래가지고 이 글쓴이가 정말 잘 써준 게 뭐냐면은 특히 막 또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막 계획적인 남자 좋아한다고 하죠. 특히 MBTI J인 남자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J인 남자들이 여행 갈 때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데이트 코스, 여행 막 이런 거 여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코스를 짜가지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자들이 많단 말이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P인 남자를 굉장히 극혐해요. 여자들이 무슨 오빠 우리 어디 갈까 하는데 나는 뭐 아무 데나 상관없는데? 막 이러면은 여자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J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J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계획적이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유도리 없고 되게 꽉 막힌 사람 그리고 융통성 없는 사람. 제 기준에서는 J가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P들은 대신에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딱딱딱딱 맞게 안 짜더라도 J 남자들보다는 이제 여자가 화장 같은 거 하다가 좀 늦고 조금 이렇게 여자가 뭐가 같은 거 덤벙덤벙 되면서 빠뜨리고 해도 조금 봐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노처녀가 되기 싫고 무슨 어떤 근데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남녀를 떠나서 그냥 내가 나중에 배우자를 찾을 때라든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찾을 때라든지 항상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단점이 있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이 보이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반대되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에서 오는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장점을 보고 나서 아, 나는 이 단점보다 이 장점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는 거고, 이걸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아, 나는 여기 단점에서 오는 그 정떨어짐이 난 더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만남은 이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없다. 이거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통찰력이 굉장히 있는 글이에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본문 진짜 공감한. 모든 게 팩트다. 어렵다. 개어렵네. 다정한 사람은 바람 레아림? 뒤에서 유사연애 겁나해. 위장 여사친 위장 남사친임. 애초에 쳐내는 걸 못해. 미움받는 거 죽도록 싫어해서. 아, 근데 이거는 이 글쓴이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아요.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건데, 이거는 사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떤 그 통계를 내릴 정도로 이게 만나보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은 글 주제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전부 다 유사연애를 겁나한다,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곧 결혼하는데 남친이 자기신념이 확고해서 그땐 좋아 보였는데 요즘은 자기신념이 확실해서 단점이고 크크.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좋게 보려면은, 이런 자기신념이 확실한 남성분일 경우에는 또 좋게 보려면은, 예를 들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신념이 확고하면은 함부로 그런 데다 돈 빌려주지 않을 사람이 많죠.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모든 장점은 다른 측면에선 단점이 될 수도 있음. 맞아요. 이 말이 진짜 딱 맞습니다. 장점이 그만큼 뾰족할수록, 제가 아까 그 육각형을 한번 그려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으로 능력치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나 남성분들한테 작게라도 육각형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육각형이 아니라 한 능력치가 이렇게 삐족해가지고 반대쪽 능력치는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강의에서도 그러거든요. 육각형인 남자는 상위 0. 몇 프로다. 그런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자 찾다가는 진짜 무조건 노처녀가 되기 십상입니다. 유들유들 자기 연민, 이 부분 정확하다. 마지막 말도 인상 깊어. 맞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결핍 하나쯤 안고 사는 거지. 다만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결핍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해. 애초에 본인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한 사람 만나고 싶은 게 문제인 사람의 욕심. 오, 맞는 말이다. 유튜브에서 남자친구가 옷에 대해 왈가왈부 안 하고 무던하다면 대신 지 옷도 못 입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걸 보고 엄청 공감했는데. 그쵸? 맞아. 이것도 딱이다. 저도 20대 때 그 의류 M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만나는 여자들이 제가 옷을 잘 입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대신에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했었잖아요. 내가 소개팅했던 여자가 두 번째 만남에 르코크 신발을 신고 나와서 정내미 떨어져가지고 그 여자 안 만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나도 패션에 관심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옷을 못 입는 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맞아, 이런 느낌들이 다 있지.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 여자들이 남자 스타일 같은 거는 좀 수더분한 남자 만나가지고 입혀주는 대로 입는 남자를 만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옷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 입는 남자보다 그냥 수더분한 남자를 만나서 여자친구가 입혀주는 대로, 와이프가 입혀주는 대로, 사다 주는 대로 그냥 군말 없이 입는 남자를 만나는 게 패션이나 이렇게 꾸미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옷 입는 거 같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과 연애를 할 때랑 성격이 반대인 사람과 연애를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왔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는요, 이제 얘기가 잘 통해서 좋고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안정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근데 단점도 비슷하다. 맞아. 저랑 저희 와이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 다 P여가지고 P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예를 들어 저도 당연히 제이인 여자를 만나봤죠. 제이인 여자들 만나면은 막 진짜 막 칼같이 정리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 칼같이 정리를 하고 막 진짜 어질러진 거 못 보고 막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피곤하더라고, 그런 여자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 정리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약간 그 강박 이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리를 잘 못하고 저희 와이프도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단점이 비슷한데 그래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아, 근데 여기는 단점이구나. 단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네.
아무튼 단점도 비슷해서 상대에게서 내 단점이 보이는 순간 상대가 극도로 싫어짐. 나는 이러진 않던데. 상대한테서 단점이 보이고 나한테도 단점이 보여서 그냥 이해를 하게 되던데요. 왜냐면 왜 저 단점이 있는지 나는 그 심리를 알잖아요. 방금 전처럼 피성향이라서 잘 정리를 못하는 이런 느낌인 것처럼. 왜냐면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너 방청소 좀 잘해라 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청소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게 어딘지 나는 다 알거든. 정리를 안 해놨을 뿐이야. 약간 피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제인 부모들은 이제 피인 자식들이 이제 정리를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이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치고 빠지는 공수관계 성립 불가. 맞아. 이거는 있지. 서로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야. 서로 상대의 단점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변명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변명을 하면은 쟤 저거 변명이네. 이거를 단숨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반대인 사람의 장점. 내게 없는 장점을 가져 멋있어 보임. 내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줌. 다양한 인간군상을 겪을 수 있음. 서로 포기해가며 관계를 지속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 바로 이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단점에서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말이 잘 안 통함. 싸움의 이유는 전부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답이 없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연애를 겁나 많이 해봤고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초반에 말했던 게 정답이에요.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다. 어떤 거 하나 장점을 하나 취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도 하나 내가 반드시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장점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냥 단점이 없는 사람이 좋기는 하겠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장점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라서 장점이 되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것들은 별로라고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여기에 반대되는 단점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단점이 보인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만나는 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고 이게 굉장히 생각이 깊어야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좋나요? 아니면 반대인 사람이 좋나요? 저는 비슷한 사람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서로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반대인 것도 좋은 경우가 있기는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저는 반대인 사람은 별로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이제 연예인이고 하고 MBTI가 E라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워낙 집돌이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ENTP고 저는 INTP라서 MBTI가 딱 앞자리 하나만 다른데 이게 이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기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막 친구들 막 부르고 이러면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저를 만나고 거의 아이가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자기가 아이여가지고 이인 남자를 만나서 이런 남자들이 자기를 끌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여자들이 있어.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자기가 피어가지고 제이인 남자를 만나서 제이인 남자들이 자기를 좀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여자들은 리더십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잘 없어요. 아이인 남자가 이인 여자를 만나서 이제 밖으로 끌려다니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 T인 남자가 J인 여자를 만나서 들들 볶여가면서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차이기는 하겠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이런데 저런데 막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나는 내가 게을러가지고 좀 부지런한 남자가 나를 조금 이렇게 리드해가지고 운동 같은 것도 같이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여자들도 있기는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 진짜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극혐인 상황이죠. 사실상 나는 극아이 성향인데 완전 대문자 이를 만나가지고 여자가 맨날 나가자는 거야. 주말마다 맨날 나가재. 돌아버리지 남자는 이러면.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거를 바라는 여자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남녀의 차이 같네요.